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20강입니다. 역사 8번째.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제 콜럼버스가 드디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과정을 들어와서 그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원주민 문명, 아스텍 문명과 잉카 문명을 어떻게 쓰러뜨리는지 이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복의 동기인데요. 원래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려고 했을 때는 목표가 향신료를 위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와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향신료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콜럼버스는 끝까지 여기가 인도라고 우겼지만, 그래서 뭐 스페인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여서 이 지역을 인디아스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도 인디오가 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인디언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콜럼버스는 뭐 인도라고 그랬고 스페인 사람들도 거기를 인디아스라고 부르긴 했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양인들 머릿속에는 뭐 동양에 뭐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뭐 베트남이 있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대충 중동 넘어서 그 너머는 대충 인도예요. 그냥 서양인들의 머릿속에 동양은 인도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도 그냥 인도가 된 거예요. 서양이 아닌 뭐 다른 저쪽에 동양 쪽에 인도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인도에 향신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콜럼버스가 그러면 이제 사실상 망했잖아요. 그죠? 향신료도 없고. 그래서 그 이사벨라 여왕한테 엄청난 그 재산을 지원을 받아서 그 자금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왔는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자신도 뭐 수익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콜럼버스가 첫 항해 때 거기 쿠바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이 거기도 좀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 보니까 원주민들이 코걸이나 귀걸이로 금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빼앗아요. 그걸 다 원주민들한테 다 빼앗아서 한 상자 정도의 금을 마련해요. 그 다음에 이 원주민들을 몇 명을 그 첫 항해에서 돌아갈 때 몇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서 배 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요. 스페인어로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려가요. 그래서 여왕한테 가서 야, 저기 인도 내가 드디어 이제 찾았다. 근데 인도에 가니까 뭐 향신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하지 않고 거기 가니까 금들이 많은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인디언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로 개종할 수 있는, 그죠? 가톨릭 신도를 누릴 수 있는, 포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 사람들한테 가톨릭을 포교를 하고, 그죠? 왜 그 당시에 그게 중요했냐면, 그 당시에 스페인이 이슬람의 지배를 700년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슬람 세력에 몰려가지고 스페인 저 북쪽에 가 있다가 그러면서 이슬람 세력을 700년에 걸쳐서 조금씩 몰아내서 1492년에 그라나다에서 마지막으로 몰아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면 바로 종교였죠. 그죠? 가톨릭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 가톨릭의 그 영토를 회복한다. 이런 명분하에서 싸웠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가톨릭적인 전통, 가톨릭을 수호한다는 그런 정신이 정말 투철했어요. 그 스페인의 왕들이. 그래서 그 콜럼버스가 이제 와서 여기 가톨릭의 새로운 땅들을 포교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야, 주기도문 외워봐. 그러니까 막 주기도문 외워보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지원을 받아서 2차 탐험하고 3차 탐험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스페인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신대륙 저기 어딘가에 가면 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 그죠? 그래서 그 금으로 덮여 있는 그런 곳을 찾아라. 그게 바로 엘도라도잖아요. 엘도라도가 엘은 스페인어로 정관사예요. 더라는 것이고 도라도는 금칠된, 금으로 덮인 이런 뜻이에요.
그죠? 엘도라도 금으로 덮인 곳, 바로 그런 곳을 찾아서 가자.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는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쓰잖아요. 12세기인가 13세기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던 책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고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컸나 봐요. 근데 거기 보면 동쪽 어느 나라에 어느 것에 가면은 막 금으로 덮여 있는 그런 곳들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 여기가 바로 거기다. 엘도라도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스페인 사람들이 서로 막 자기들이 돈을 내서 배 마련하고, 그죠? 배 마련하고 막 자기들끼리 하나의 그 사업팀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사업팀을 만들어서 막 금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왕실이 돈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다 돈을 내서 모아서 막 그 엘도라도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정복이 시작이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1509년에는 그 오헤다 나쿠에사라는 사람이 이 산토 도밍고, 이 오늘날의 도미니카 공화국을 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13년에는 발보아라는 사람이 여기 파나마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19년에는 바로 그 유명한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의 아스텍 제국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르테스의 부하였던 페드로 데 알바라도라는 사람은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구아테말라, 에콰도르,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 중미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31년에서 33년 사이에는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 잉카 제국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같이 갔던 말디비아라는 사람이 1540년에는 칠레를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칠레는 지금 칠레 중앙광장에 가면 이 발디비아의 동상이 딱 서 있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 북쪽으로는 또 1542년에 뭐 코로나도라는 사람들, 에르난 소토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 남부 지역까지 다 정복을 하면서, 그래서 불과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게 1492년인데 1542년 정도, 1540년 이 무렵이면 벌써 이 대륙을 다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50년 만에. 뭐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라틴 아메리카의 험한 지형들, 정글, 안데스 산맥 이런 험한 지역들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불과 50년 만에 이 아메리카 대륙을 전체를 탐험하고 정복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열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페인 사람들 그러면 흔히 돈키호테 정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진정한 돈키호테의 정신은 바로 이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 쓴 게 1600년 정도 그 무렵이니까 아마 세르반테스가 그 돈키호테를 쓰면서 바로 돈키호테에게 바랬던 것도 바로 이때의 이런 정신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때의 정신을 다시 살리자. 스페인이 그때 되면은 기울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이 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페인이 번영하자, 뭐 그런 뜻에서 돈키호테를 쓴 게 아닌가, 뭐 제 나름대로의 추측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이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열정이었죠. 그죠? 이런 그 당시에 이 정복하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시고 싶으면, 이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영화를 통해서 그 당시의 모습을 재내놓는 걸 보고 싶으면, 이 아길의 신의 분노라는 이 헤이초크라는 사람이 만든, 독일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 아길의 신의 분노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안데스 지역에 정복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묘사해 놨는데, 이게 세계 100대 영화에도 들어가고 영화도 참 좋은데, 특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정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참 힘들고 고난의 과정이었는지를 이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더라고요.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과 50년 만에 신대륙을 다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정복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원주민 문명 아스텍과 잉카의 정복인데, 아스텍을 정복한 사람은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인물이죠. 에르난 코르테스는
이 508명의 군인과 16마리의 말을 데려와서 이 10만의 아스텍 대군을 상대로 싸워서 아스텍 제국을 정복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잉카를 정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프란시스코 피사로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63명의 기병과 200명의 보병을 데려와서 이 아타우알파 황제가 이끄는 10만 명 이상의 잉카 대군을 무너뜨리고 잉카 제국을 정복하게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한 200명이 10만 명하고 싸워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전사들의 문명 아스텍과 잉카가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쉽게 무너진 이유는, 자, 첫 번째는 바로 무기의 차이죠.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에 원주민 문명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원주민 문명은 기본적으로 신석기 시대 문명에 아직 머물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스페인군은 이미 철기 시대 문명이 완전히 정말 최대한 발전했었던 그런 시기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칼도 쇠칼이고 갑옷도 쇠로 된 갑옷을 입고 있고, 그죠? 반면에 이 사람들은 이 돌로 된, 나무로 된 곤봉에다가 뭐 좀 이제 무기들 좀 개발했다면 이 나무 곤봉에다가 이 돌을 박아요. 이렇게 돌들을 이렇게 박아서,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타격이 크겠죠. 그죠? 이런 무기들이 고작이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무기들. 아니면 돌 던지거나, 그죠? 아니면 돌도끼.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스페인 사람들은 총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포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말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 기병들이 압도적이잖아요. 그죠? 옛날에도 우리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싸우는 때 보면은 이 기병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말 타고 막 오고, 그죠? 그래서 이 스페인, 아스텍의 전사들이 이 말에게 많이 질려요. 그 엄청나게 큰 말에, 그 기록들 보면 그 말에게 많이 질렸던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무기의 차이, 이게 바로 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수의 아스텍인들을 싸워서 무너뜨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문화적 약점을 스페인 사람들이 잘 활용했다는 건데, 이제 이 멕시코 해안에 에르난 코르테스가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첫 전투가 벌어져요. 타바스코라는 곳에서 첫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승리를 했죠. 그죠? 스페인 사람들이 막 대포를 빵빵 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겁을 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보고가 들어가죠. 그 당시에 이제 아스텍의 황제가 목테수마 황제인데, 이 목테수마 황제한테 보고가 들어갑니다. 자, 저쪽 동쪽 바다에서 이 털이 많이 난 이런 하얗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막 천둥을 치고 막 그러면서 우리를 다 죽여버렸다. 막 이런 보고가 와요. 근데 이 목테수마가 올 것이 왔구나. 뭐가 올 것이 왔다 하냐면, 그 메소아메리카의 주요한 신이 께살코아틀 신이잖아요. 그죠? 께살코아틀 신이 재림했다. 근데 이게 이 께살코아틀 재림 신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그 아스텍 문명 이전에 똘테카 문명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사람들은 테오티아칸 문명부터 해서 이 께살코아틀 신을 믿어왔는데, 어느 날 똘테카 문명에서 이 하얀색 피부를 한 사람들이, 이 털이 막 많이 나고 한 사람들이 와서 내가 께살코아틀이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이 사람들이 믿었겠죠. 그죠? 그 모시고 있는데 이제 막 약탈만 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께살코아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막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갔죠. 그죠? 도망가면서 동쪽 바다로 도망가면서 내가 언젠가는 돌아와서 니들을 혼을 내줄 것이다. 내가 께살코아틀인데 니들이 나를 몰라보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니를 혼내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께살코아틀 재림 신화입니다. 이게 이제 멕시코 역사가들은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온 바이킹들이 아닌가. 바이킹족들이 와서 여기 와서 자기들이 보니까 막 께살코아틀 신을 막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께살코아틀이다 하면서 신처럼 굴다가
뭐 별로 신통함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쫓겨가면서 뭐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신화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즈텍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게 바로 곶살과뜰 재림 신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목테수마는 생각을 한 거죠. 아, 곶살과뜰이 다시 돌아왔구나. 그래서 목테수마가 이 사람들에게 곡물을 바쳐요. 금 한 상자와 그다음에 이 여자와 이런 것을 이제 곡물로 바치고, 자, 이런 곡물을 줄 테니까 노용을 푸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바쳐졌던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말린체라고 하는데요. 멕시코에서 유명한 여자인데요. 이 말린체가 이 에르난 코르테스의 정부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마르틴 코르테스라고 하는데 최초의 메스티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린체라는 여자가 그때 곡물로 바쳐졌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스페인어를 막 빨리 배워가지고 습득을 해서 이 원주민 문명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여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도 맡아서 하고, 이 스페인 편에 서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에르난 코르테스는 이 원주민 문명에게 이런 곶살과뜰 재림 신화도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막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정말 자기들도 신인 것처럼 굴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죠? 그 중재했던 게 바로 이 말린체라는 여자고. 그래서 오늘날 멕시코 사람들은 이 말린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다. 이래서 말린체, 그러고 그런 막 외국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거를 말린치스모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막 이제 외국 사람들만 좋아하고 외국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린체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러는 여자인데, 스페인 사람들은 도냐 마리아, 도냐는 존칭어이거든요. 극존칭어. 스페인어에는 세뇨르, 세뇨라, 이게 영어의 미스터, 미시즈 같은 건데, 그보다 더 존칭으로는 돈, 도냐. 돈 키호테도 키호테가 성이고 앞에 돈 키호테 존칭어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도냐 이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냐 마리아라고 스페인 사람들은 이렇게 존중해서 불러주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말린체하고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하여튼 어쨌든 이제 이런 문화적 약점들을 이용해서 사실상 스페인 사람들이 이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 아스텍의 그 수도인 테노치티틀란까지 그 이후로는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재물 바치고 하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가기는 그냥 막 더 이제 저기 가면 금도 있구나 하면서 더 이제 재물에 눈이 먼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싸우지도 않고 고이 잘 모셔라 해서 테노치티틀란까지 그다음부터는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잉카 같은 경우에는 프란치스코 피자로가 가서 이제 잉카 대군과 만났죠. 그죠?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자,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다 매복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건물 안에 다 매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잉카 황제가 그 건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가서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잉카의 황제가 너무 스페인군을 얕본 거예요. 야, 니들이 우리는 정말 대단한 전사들 아닙니까? 잉카 제국을 건설한 전사들인데, 이런 뭐 한 몇백 명이 와서, 그죠? 뭐 우리 보고 만나자 그러고 왔다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알고 그냥 설득해서 돌려보내려고 그냥 무장도 안 한 채로 여기 들어온 거예요. 마차 이제 가마에 딱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딱 나가서 성경을 딱 주면서 니들에게 이런 좋은 종교를 전해주려고 왔다 이러니까, 뭐 잉카 황제가 그때 아타후알파 황제가 뭔 좋은 선물이라도 바치는 줄 알고 봤다가 뭐 아무것도 아닌 책 같은 걸 주니까 이게 뭐냐 하고 던져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를 신호로 공격! 그러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왕 나와서 그냥 황제를 생포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잉카 정복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황제가 거의 신격화되어 있죠. 거의 신과 같은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신과 같은 존재가 이 스페인군의 생포가 돼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스페인 사람들은 이 황제를 통해서 모든 명령을 내리니까 뭐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싸움도 없이 그냥 구스코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상대방의 문화적인 약점을 잘 활용했다는 게 이제 두 번째고,